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의 오류와 전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짚고 정정과 더하여 우파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의 오류와 전달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룬 내용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미국 난리 났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너의 성별은 여자야, 남자야 라고 한다면 신고당해서 감옥에 간다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극히 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본 결과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아이를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이고, 그럴수록 성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해줘야 할 텐데, 모호한 교육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 세대가 되었을 때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가정 파괴, 소수자들의 역차별, 종교의 자유가 없다 라는 이 세 가지만 다뤘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상의 강요입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에 관한 윤리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면 법을 통한 사상의 강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모두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억압하는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양곡법의 문제점을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쌀 소비도 줄어드는 시기이고 자유시장의 법칙에 의해 쌀 농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양곡법을 도입한다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외국인들에게 잠식당해 대한민국의 땅이라도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법이 됩니다. 또한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중국인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적화통일의 앞잡이가 되는 법이 됩니다. 이 주장에 관한 근거는 양곡법에 의해 적화통일이 된 선래 홍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간첩법 제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주적인 북한을 두고 민주당이 간첩법 제정을 막았죠?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고 간추려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북한에 관한 간첩법이 이미 있는 상황이며 이번에 제정하지 못한 간첩법은 북한 이외에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간첩을 제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간첩이 북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중국 간첩이 저는 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찬성 시위에 중국인들이 같이 시위했던 것만 봐도 중국 간첩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제가 좌파분들에게 헌법 제77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항해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하자면 순서대로 1항, 4항, 5항입니다. 다섯 번째, 좌파식 선동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문장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좌파식 선동에 김대중, 길게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속으셨으면 이제 그만 속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좌파로 보일 수 있어서 다시 정정하자면 이 내용의 핵심은 좌파식 선동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좌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더하여 지금의 자유민주화를 만들어내기까지 공산당들의 선동과 선전을 겪으며 산 국가입니다. 즉, 휴전국가인 지금도 이런 선동과 선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님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님들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시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이미지는 선동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오히려 국가 성장을 위해 일하셔서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길어질 수 있어서 댓글란과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 이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얕은 지식과 말의 지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영상에 노출되는 만큼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제 능력의 한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댓글에서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가치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좌파 진보 정당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파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뜻이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인들의 공약과 선전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싸워주시는 정치인분들은 당연히 지지를 해서 국민들이 힘을 보태드려야죠.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과 선전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따르게 하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면 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치고받고 싸우는, 극에 치닫는 대립 정치를 하게 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또한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상생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정치인들의 공약과 움직임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언론, 단체, 입법부, 사법부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절망스럽고 분노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저희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세밀하고 헌법적이며 평화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계속해서 폭력 시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파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절대 이것에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점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는 타이밍에 폭력성을 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우파들의 분열, 넓게는 국민들의 분열은 반국가 세력이 좋아하는 것이며 저희에게 좋게 작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탕 세력들이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비롯한 분노를 자극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회로 저희는 평화 시위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갔다고 봅니다. 저희는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시위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전라도가 이렇게까지 좌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라도에서 정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0%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또한 전라도도 개몽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외부 도민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호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이고 만약 신고를 당해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한 저는 우파 코인을 타서 돈을 벌 생각도 없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전라도도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민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어 힘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헌재의 결과와 트럼프 취임식 이후 국제 정세를 보며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전 영상과 같이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